810번 문제입니다. 학생 n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40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학생 n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회장 1명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n가지가 되겠죠. n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일이 덜 끝났으니까 곱의 법칙이고요. 자, 부회장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n명에서 1명을 제외한 n-1명이 되겠죠. 오케이. 자, 얘가 바로 n-1이 자, 회장,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게 문제 조건에서 24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요 2차 방정식 풀어서 하지 말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240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자. 15 곱하기 15가 얼마 나와요? 이게 225 나오죠. 15 곱하기 15가 225 나옵니다. 그러면 240이 좀 부족하죠? 그럼 16 곱하기 15 한번 해볼래요? 이거 240 아닙니까? 16 곱하기 15. 자, 얘가 80. 그 다음에 16. 예, 240 맞죠? 그러니까 n의 값이 16이 되는 거죠. 자, 여기 16 집어넣고 16 집어넣어주면은 1 빼서 16 곱하기 15가 240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n의 값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자, 답은 16으로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811번입니다. AB 또는 B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AB를 한 개의 문자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주고, 자,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자, 얘가 바로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은 120이고요. 2 곱해주니까 240까지가 나옵니다. 자, 요번에 B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B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BC를 한 개의 문자로 봐주고,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주니까 5팩토리얼 되고,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서, 자, 얘도 역시 240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는 1이니까 합의 법칙이죠. 두 개 더해주면은 480까지가 되는데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누구를 빼냐면은 봐봐. 우리가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240까지가 나왔잖아. 그런데 AB가 이웃하고 그 안에 240까지 안에는 C도 같이 B 옆에 붙어갖고 BC가 같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얘도 역시 B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240까지를 구했지만, 자, A가 B 옆에 붙어서, 자,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두 번 카운팅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B와 BC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돼요.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럼 얘를 일단 한 개의 문자로 보고 일렬로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AB와 BC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개수를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한 개의 문자로 보고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 줘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자, 얘와 얘를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CBA 이렇게 하더라도 AB와 BC가 이웃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두 개 자리 바꾼 것도 되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와 B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오케이.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3팩토리얼을 곱하시는 거 아니에요. 봐. 자, 얘 두 개 자리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A, C, B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AB가 이웃하는 거 아니잖아. BC도 이웃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와 얘만 자리 바꾸는 두 가지만 됩니다. 여기 3팩토리얼 되지 않는다는 거. 자, 4팩토리얼은 24죠. 거기다 2를 곱해주면은 48이 됩니다. 그래서 48을 빼주면은,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480에서 4를 빼주니까 432가 나오네요. 그죠? 자, 정답은 432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812번입니다.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7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빈 의자가 7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은 어느 2명도 이웃 안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빈 의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총 의자가 7개가 있으니까 3명이 앉을 거잖아요. 그럼 빈 의자가 4개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빈 의자를 이렇게 4개를 먼저 만들어줘. 예. 빈 의자를. 그리고요.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이 의자 들고, 자, 여기에 들어가 주면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빈 의자 기준으로, 자, 얘네들이 앉는다라는 의자 들고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의자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5개 중에서 얘네들 3명이 자 앉을 수 있는 3개를 선택해 주면 되죠. 순서 고려해서. 그게 5P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어서 요거 20이죠. 3 곱해서 예, 정답 60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813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앉는 거예요. 자, 5명이 자 5개 의자에 다 앉는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홀수번이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홀수번에 적힌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번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죠. 그럼 이 3개 중에서 순서고로 해서 2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앉히면 되니까 뭐예요? 3P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앉혀버리세요. 여기 아버지, 여기 어머니 앉았다고 해볼게요. 나머지 3명은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됩니다. 3P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고요. 3팩토리얼도 6이 되죠. 6, 6이 36이니까 정답 5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814번입니다. 웨이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I 사이에 3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분류 문제죠. 첫 번째, 자 W와 I 사이에 3개 이상이니까 3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WI 사이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분류, W와 I 사이에 3개 이상이니까 4개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I,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 사이에 3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죠. 예,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했는 거 지울게요. 요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지금 문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닌 문자죠. 하나, 둘, 셋, 4개 남았네. 4개 중에서 순서 고려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3개 선택해 주면 되니까 4P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차례대로 E, 그 다음에 GH라고 볼게요. GH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T라는 문자가 하나 남았죠. T 이렇게요. 그럼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팩토리얼, 문자가 2개라고 보시고요. 일렬로 나열해 주면은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WI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4P3은요 24가 되죠. 자, 요렇게 곱해주면 4가 되죠. 계산해주면 96가지가 나오네요. 자, W와 I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96가지가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이제 분류한 거예요. 이거 여기 경우의 수가 한 다음에 더해주면 답입니다. 자,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2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요 사이 일렬로 나열하시면 되죠. 4개의 문자를 4팩토리얼이 됩니다. 4팩토리얼은 24고요. 거기다 2를 곱해주니까 48이 되죠. 분류했으니까 2개 더해주면 답이 돼요. 96 더하기 48이 되어서 자, 계산해주니까 4가 되고 하나 올라가서 144가 나오네요. 자, 얘 찾으니까 정답 몇 번?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815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84가지다. 자, 이때 모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모음, 자음. 그러면 자음의 개수를 X개라고 둘게요. 그럼 모음의 개수는 전체 5개에서 자음의 개수 X개 빼주면은 얘가 바로 모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서로 다른 5개 앞에 일렬로 나열하니까 자, 5칸을 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여사건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84가지래. 그죠? 그럼 일단은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얼마예요? 120이죠.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84를 빼버립시다. 자, 얘를 빼버리면은 자, 얘가 얼마 됩니까? 36이 돼야 되네요. 그죠? 36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빼주면은 나머지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이거다라는 얘기죠. 36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양쪽 끝 모두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여기에도 자음이 오고 여기도 자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음이 x개에서 자, 여기 들어갈 두 개를 순서 고려해서 선택해 주면 되니까 xp2가 될 겁니다. 자, 곱하기 1이 들 끝났죠? 나머지 세 개의 문자를 중간에 1로 나눠주면은 3팩토리얼, 즉 6이 되겠죠. 자, 이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게 36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 됩니다. 즉 xp2가 6이 돼야 돼요.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3 대주면 되겠죠. 3p가 6이 나오니까요. 그죠? x가 3이니까 얘가 3이에요. 자, 여기다 3 들어가주면요. 모음의 개수는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모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예, 정답은 2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815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816번입니다. 자, 6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드네. 그럼 우리가 4자리를 이렇게 비워주시면 되겠죠. 4자리의 숫자 만드니까. 자, 이때 4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 자, 5의 배수 판별법이 어떻게 돼요? 자, 5의 배수 판별법은요. 제일 마지막 자리가 샬라 제일 마지막 자리 이 자리가 0이나 5로 끝나주면은 이 샬라 네모는 5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마지막 자리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 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얘는 무조건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분류라는 생각이 드시죠. 첫 번째 네모 0. 두 번째 네모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 어떤 숫자 들어가는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분류한 거죠, 지금. 자, 0이라는 숫자 왔어요. 그죠? 0 왔어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중, 5숫자 중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5가지. 자, 여기 하나 들어갔어. 뭐 1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 3, 4, 5에서 와야 되니까 4가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3가지가 됩니다. 자, 곱해주니까요. 60가지가 돼요. 그죠? 자, 여기 5 왔고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 썼고 0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 그래서 4가지가 돼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4가지가 돼요. 뭐 2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안 볼게요. 그래서 2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0, 2, 3, 4 중이니까 4가지가 돼요. 자, 또 하나 들어갔으면은 3개 남았죠.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 자, 4, 4, 16이 되고 3 곱해주니까요. 48이 돼요. 분류했으니까 얘 2개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더해주면은 정답 10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816번에 답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85번째 오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구하는 문제네. 일단은 85번째를 구할게요. 85번째.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분류. 자, A 네모. 오케이. 여유롭죠, 아직까지? 나머지 일렬로 세워버리 보면은 제일 앞에 A로 오는 문자가 자, 나머지 일렬로 세워주니까 4팩토리 되죠. 그럼 얘는 24가지. 아직까지 84까지 멀었죠? 두 번째 B로 가는 거 해볼게요. B 네모. 나머지 일렬로 쭉 세워주니까 4팩토리얼. 자, 얘도 24가지입니다. 그럼 얘 2개 일단 더해봅시다. 얼마 나와요? 더해주면 48 나오죠. 한 번 더 가도 되겠다. 그지? 자, 세 번째 C 네모. 요렇게요. 자, 나머지 4개의 문자 일렬로 나눠주니까 4팩토리얼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해주면은 보자. 72가 되죠. 한 번 더 24가 더해지면은 얘를 넘어가요. 그죠? 자, 요번에 네 번째. D 다음에 문자가, C 다음에 문자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빠른 문자 A가 돼요. 그죠? 네모. 요렇게. 자, 나머지 일렬로 세워주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면은 78 되죠? 한 번 더 6을 더하더라도 74니까 84니까 안 넘네요. 자, 다섯 번째 한 번 더 갈게요. D. 그 다음에 A 다음으로 빠른 문자가 B가 되겠네. 네모. 그러면은 여기에 3팩토리얼 또. 그럼 6가지가 되고 더해주면은 84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자가 85번째 문자네. 그지? 끝났네. 6번째. D. 그 다음에 빠른 문자가요. C가 되겠죠? D, C. 그 다음에 빠른 문자가 A, B, E가 되네. 차례대로. A, B, E. 자, 요게 몇 번째 문자다? 85번째 문자가 되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85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2라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817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